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5월 10일 오후 4시 17분이고요. 오늘은 이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이렇게 또 찍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8만원대 주가 마감을 해줬고요. 오늘 1.48%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수급은 개인이 2조 9,838억 원을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 2,351억을 매수를 하면서 총 오늘 수급은 3조 원대가 넘어가게 되는 수급을 보여줬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4조 원대가 넘어가는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래일 동안 현재 지금 개인들이 7조가량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9%가 하락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1.18%가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의 관심이 뭐였냐? 삼성전자 오늘 8만원대 깨지고 7만원대 내려 완전 가느냐? 2%대 넘어가면서 하락하느냐? 아니면 8만원대 지키냐가 문제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일단 종가는 8만원대 딱 만들어주면서 8만원 만들어주면서 종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삼선이 떨어지고, 삼선이 떨어지게 되면 지수가 떨어지게 되는, 어쨌든 둘이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둘은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만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참 안 좋은 게 다른 나라 시장들이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들이 따라가진 않아요. 미장이 막 쫙쫙 날아가면서 우리 시장이 막 쭉쭉쭉쭉 같이 붙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많이 붙어줬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붙어줘요. 그렇다고 시장이 다른 뭐 미국 시장이나 뭐 이런 시장들이 떨어질 때 우리나라 시장이 버티냐? 그것도 아니에요. 걔네 떨어지면 우리 떨어집니다. 안 좋은 것만 잘 따라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지금 어떤 얘기가 들려오냐? 인플레이션, 금리, 그 다음 낯가른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플레이션과 금리로 인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다우랑 나스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쭉쭉쭉쭉 신고가, 신고점 찍고 날아갈 거야 라고 얘기했던 낯가른자들에 대한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이거 제가 한번 영상으로 찍었던 적도 있었는데, 낯가른자들이 보고서를 쓰는 게 급격히 줄었고, 최근 이 거래일 동안은 미국에서 거의 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낯가른자들에 대한 보고서가. 그 얘기는 뭐냐면 낯가른자들도 지금 몸살인다는 얘기예요. 얘네들도 불안한 겁니다. 야, 이거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지금 앨런 장관이 지금 재무장관인데 연준 의장이 아니에요. 전 연준 의장이었는데 앨런까지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팔이긴 해야겠다. 이런 포지션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수적인 사람들에 대한 보고서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낯가른자들에 대한 이 보고서들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지금 이제 거의 뭐 멸종 수준처럼 안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장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 시장 이런 사람들도 보고서들이나 이런 거 쓸 때 조금 조심조심히 보자라는 얘기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장이 지금 이틀 동안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어제 저녁이었죠. 5월 11일 한국 시간으로 5월 11일 저녁 미장에서는 초반에 낙폭을 줬다가 나스닥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반등을 주는 모습들이 보여줬었는데 어쨌든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보다 보니까 이틀 연속으로 시장 수급들이 안 좋았고, 그 수급들이 대부분 개인들의 매수세였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틀 동안 개인들이 1,500만 주를 어제 매수를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 1,600만 주를 매수했어요. 개인 순매수세가. 그러니까 이틀 동안 개인들이 3,100주, 3,100만 주죠. 3,100만 주를 매수를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죠. 근데 지금 미국 시장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TSMC가 있는 대만 시장도 오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만 가권이 이제 대만 시장들을 나타내는 건데, 오늘 대만 시장이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TSMC까지 확 떨어지는, 그리고 기술주들, 대형 기술주들까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 시장이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다가 4%까지 반등이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는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과 갑자기 대만 시장에 대한 낙폭까지도 두려움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위축된 모습들로 보여졌고요. 안 그래도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위축되고 불안할 수 있었던 하루였다. 일단은 지금 하락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오늘 우리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을까? 미장에서도 이슈가 있었고, 대만에서도 이슈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또 인플레이션, 금리, 낯가른자대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수급들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전략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들을 봤습니다. 시장들을 보니까 코스피 시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에 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낙폭을 줬다가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여기, 여기. 이때가 언제냐면 1월 19일.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1월 19일과 그 다음에 2월 1일 날 시장들이 항상 무섭다라고 판단되고 저점을 깼다 또는 불안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을 때가 이때 두 군데요. 근데 이 시점들, 그러니까 18일이죠. 이때 18일 날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그 다음날 반등. 1월 29일 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려오고 그 다음날 반등. 그렇다면 오늘 또다시 약간 불안하다, 조금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삼성전자 7만원, 뭐 8만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 상황에서 내일 같은 경우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 세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시장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게 물론 기술적 반등일 거예요. 개인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한다고 개인들이 막 현금들을 이제 좀 확보를 하려고 매도를 하는 시장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주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장들이 반등이 나오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 삼성전자 보여드리게 됐었을 때 자, 이게 1월 19일이고요. 요때 그 다음 이때가 2월 1일이었습니다. 이때 둘 다 뭐 반등 괜찮았었어요. 이때는 이제 거의 한 2%, 저점 대비 2%가 올라왔었고 요때 당시 이제 3%? 5% 정도 올라왔었어요. 저점 대비는 한 4% 정도 올라왔었고 뭐 완전 최저점 대비는 거의 한 5% 정도 고점까지 찍었을 때 반등세이 좀 있었던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내일 반등이 가능할 걸로 보이긴 하는데 다른 점이 있다라 했죠. 뭐냐면 이번엔 옵션 만기이라는 거예요. 옵션 만기. 옵션 만기이 뭐냐면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는 이 옵션 그 만기, 그러니까 옵션들의 포지션들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만기일이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옵션에 대한 포지션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전날부터 영향들이 좀 있고 당일날 이 옵션 만기일이 현물 시장에까지 영향들이 끼쳐가지고 대부분 이제 시장에 대한 등락폭이 조금 커지는데 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박스피였을 때는 조금 이때 당시에는 이제 등락폭이 좀 더 커지니까 좀 더 재밌거나 아니면은 이때 뭐 매수를 하거나 이때 매도를 하거나 뭐 하는 타점들을 많이 잡았다라고 한다면 요새는 워낙 등락폭이 크니까 이거에 대한 영향이 좀 적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앞전과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반등은 가능할 것 같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미리 좀 체크를 해놓으면 좋고 턴다라고 한다면 내일 정도나 아니면은 뭐 금요일 정도까지 시장들을 보고 타는 게 좋은데 저는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뭐 손절을 해라 매수를 해라 노랄 시점은 아니에요.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빠지면 다른 종목들 대부분 다 못 갈 거고 그 못 가는 이유가 시장들이 같이 빠져서다 라는 거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대부분 어떻게 매수를 하냐 어떻게 매매를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매달 얼마씩 적금 넣는 것처럼 넣어라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막 급등이 나와가지고 막 20%, 뭐 30%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시장에 따라서 흐름들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천천히 가는 거고 지금 어쨌든 오늘은 미장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대만 뭐 이런적인 이슈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위축됐다라고 보고 그냥 단기적인 이제 걸로 본다면 뭐 털고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저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항상 분할 매수 해가지고 내가 평단만 조금씩 낮춰놓으면은 나중에 시장이 상방으로 갔었을 때 삼성전자 그냥 무난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못하냐고 하냐면 대부분 그냥 불안해서 또는 답답해서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파란불 때문에 저는 96,800원에 전 재산을 몰빵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평단을 내추기 위해서 천천히 기다렸다가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삼성전자 반등 나오네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들도 다시 들어오고 있네 시장이 다시 우상향을 틀고 있네 그럴 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괜히 손절하고 물론 손절하고 뭐 7만원 다시 매수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왜? 이거에 대한 내가 계좌 방어를 들어가서 8만원이니까 이 만원대 내가 만원이란 이 갭을 오히려 더 수익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거니까 좋은데 개인 투자하면서 그거 어렵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한두 푼 매수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대부분 기본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크신 분들은 거의 1억 이상 매수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절반 털고 절반 밑에서 매수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쉽게 손이 나갈 거예요. 안 나가지?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내가 담고 있는 종목들 지켜가지고 나중에 내려오면은 그거보다는 내가 비중들을 확 키우진 못하겠지만 조금씩 더 늘리자라는 겁니다. 매달 얼마씩이라도 차라리 넣어서. 그렇게 되면 기간이 6개월이든 1년이든 됐었을 때 천천히 올라오고 무난하고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올라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배당 나올 때면 배당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천천히 시장 보면서 분할 매수할 현금만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내가 얼마큼 더 들어갈지, 어떻게 매수할지 이 전략만 잡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조금 흔들리고 불안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 왜 빠졌는가, 삼성전자가 어떤 종목인가, 왜 오늘 이런 시장이 나왔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